further along by now. 지금쯤이면 나는 어디에는 도달해 있었어야 하는데, 무엇은 했어야 되는데, 나이 30이면 결혼은 했어야 되고, 나이 40이면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나이 이만큼이면 뭐면 이거를 했었어야 하는데. 안녕하세요. 미국 생활 꿀팁을 알려드리는 뉴욕 박변입니다. 오늘은 Rachel Hollis Girl, Wash Your Face 이 책을 가지고 하는 원서 읽기 네 번째 마음 치유 독서 마치독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우리가 살펴볼 거짓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Line number 9. I'm not a good mom.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엄마가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짓말은 나는 좋은 엄마가 아니다 라는 거짓말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Line number 10. I should be further along by now. 지금쯤이면 이 정도는 했어야 했는데 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고 11번째는 Other people's kids are so much cleaner, better, organized, and more polite. 다른 사람들의 아이들이 훨씬 더 깨끗하고 낫고 더 체계화돼 있고 좀 더 공손하다라는 거짓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는 없는데요. 2살짜리 조카가 영국에 살고 있고 그다음에 그 fur children은 2마리가 있습니다. 강아지 2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레이첼이 셰어하는 엄마가 되는 경험을 보면 정말 세상의 모든 엄마들에게 경외감을 표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페이지 89에 보시면 Being a mom is an emotional mind screw of epic proportions. 자, 여기 우리가 mind screw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mind screw, screw는 나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뭔가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epic 들어보셨죠? 한국말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뭐 대박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대박의 스케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감정적인 것이 바로 엄마가 되는 것이다. 엄마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서 인제 아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날 정말로 바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들이 "왜 엄마는 다른 엄마처럼 하면 안 돼?" 뭐 맨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엄마는 왜 엄마 목걸이 하나 사면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엄마들 사이에서 이렇게 목걸이를 차는 게 유행이었나 봐요. 그래서 인제 그 아들이 "왜 엄마는 like all the other moms 다른 엄마처럼 될 수가 없는 거야 도대체." 이런 불만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결국은 그 목걸이를 사서 걸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혹시 다른 엄마처럼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그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Is your life a constant juggling act? 저글링 뭔지 들어보셨죠? 공 왜 여러 개 해가지고 서커스 하는 사람들 보면 3개, 4개 막 돌리잖아요. 그걸 보고 저글링이라고 하는데요. 당신의 삶이 그냥 저글링 액트도 아니고 constant,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야 하는 저글링 액트로 느껴지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삶은 그렇게 느껴지세요? constant juggling act. Constant juggling act. Is your life a constant juggling act? Is your life a constant juggling act? Do you feel like you are dropping the ball on priorities? drop the ball 하게 되면 뭔가를 해야 하기로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 표현을 I totally dropped the ball on this. I'm so sorry.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91쪽에 보시면 Do you feel like you are dropping the ball on priorities? priorities 하면 무엇부터 해야 될지를 정하는 거는 우선순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여러분들이 하기로 했던 것들을 하지 않는다고 느끼는지 그렇게 묻고 있어요.
투두 리스트 엄청 많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투두 리스트를 점검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아 내일 이거 해야 되는데.' 하고 머릿속으로든 아니면 적어 보시든 투두 리스트를 작성을 하시고 그다음 날 일찍 일어나서 아침부터 막 열심히 해 나갔는데 또 잘 때 되면 그 투두 리스트가 그다음 날로 넘어오고 그러지 않나요? 저는 되게 매일매일 경험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아 did I drop the ball on something?' 어떤 케이스 할 때 '아 이거 어떻게 됐었지? 그다음 스텝이 뭐였지? 혹시 내가 데드라인 미스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 잠을 못 이루는 때가 있었어요, 변호사로 초창기 시절에. 그래서 이런 표현법들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여기서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좀 입으로 몇 번 얘기를 해 보시고 또 글로도 적어 보시고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미국 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 이게 내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emotional mind screw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like all the others 꼭 마음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되기 위해서 자꾸 노력하는 거. constant juggling act. 네. 우리 삶이 그렇고 drop the ball 이 표현은 정말 많이 쓰이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시도록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걸 경험할 것 같은데요. There's always something. 항상 뭔가 있죠. 삶이 평온하고 그냥 큰 일 없이 지나갈 때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하려고 했던 것에다 꼭 뭔가가 added가 되죠. "There's always something."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The anxiety manifests and grows like a yeast starter. manifest 하면 굉장히 명확하게 보인다는 동사예요. manifest in your eyes, 뭐 manifest in your mind 그렇죠. 그래서 머릿속으로나 아니면 눈으로 정말 명확하게 보여요. anxiety 우리가 걱정하는 바가 그리고 그 anxiety가 grows like 뭐처럼 자란대요? a yeast starter. 빵 구울 때 이스트 효모 넣잖아요. 그러면 막 굉장히 많이 부풀어 오르죠. 그래서 그 이스트 스타터처럼 anxiety가 막 자란대요. 그렇지만 이 작가 레이첼 홀리스가 우리한테 희망을 주죠. Good news. Tomorrow is a new day. 매일매일 우리가 try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우리한테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good mom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막 스스로를 몰아세울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챕터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But also about yourself. 그 내 아이한테만 그럴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한테 굉장히 harsh하게 대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You cannot properly take care of your child if you are miserable and harsh with yourself.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miserable하고 너무 막 정말 삶이 견디기 힘들고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너무 가혹하게 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This means giving yourself time alone and away. 혼자 조용하게 다른 곳에서 좀 떨어져서 생각을 할 수 있는 나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야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다 삶이 헥틱이고 정말로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아이가 너무 어리거나. 그치만은 내 파트너랑 잘 상의를 하셔서 남편이랑 상의를 하셔서 또 부인이랑 상의를 하셔서 어 me 타임을 좀 갖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정도 명상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solely for me 나만을 위해서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아침에 아이가 일찍 일어나서 아침 힘드신 분은 저녁 때 아이 잠들고 나서 30 분만 그 남편이나 와이프에게서도 쪼끔 다른 공간에 가셔서 가능하다면 30분 정도 명상을 하시든지 일기를 쓰시든지 아니면 책을 읽거나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하는 시간을 나 자신한테
쪼금은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래야지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잘 돌봐야지 우리 아이들을 돌볼 수가 있으니까요. It's also about a choice. Choice not to compare. 네. 이거는 또 역시 선택이란 얘기죠. 어떤 선택이냐 하면 not to compare. 비교하지 않을 선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제 이분이 레이첼이 작가가 그 운동을 하잖아요. 그 운동을 하는데 그 트레이너가 어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당시에 이 작가가 카르스 주니어라고 미국에 굉장히 맛있는 그 인스턴트 햄버거 집이 있어요. 뭐 버거킹, 맥도날드 같은. 근데 거기에 중독이 돼 가지고 맨날 인제 끊을 수가 없었는데 그 트레이너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Would you ever feed your child and food you feed yourself? Would you ever feed your child the food you feed yourself?" "너 스스로 먹는 이 음식을 네 아이에게도 먹이겠니?" 우리가 바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잘 챙겨서 먹이는데 우리는 대충 때우고 지나갈 때가 있지 않나요? 저도 일하다 보면 점심시간이 없거든요 따로. 그래서 점심을 싸가기는 하는데 한 오후 4 시쯤 돼서 너무 배가 고프면 그때서 이제 막 허겁지겁 먹고 한 책상 앞에서 일을 하면서 허겁지겁 먹어요. 그렇게 하고 인제 집에 오면 집에 한 10 시쯤 퇴근하면 또 그때 와서 또 허겁지겁 먹고 또 자고 새벽에 일어나고 이런 생활을 반복을 했었는데 재택근무를 하면서 요거는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그 밑에 일단 문장 먼저 볼까요? "This became a lifeline question to pull me back from the brink of debilitating mom guilt." 네. This became a lifeline questions. 위에서 얘기했던 이런 질문들이 내가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삶에서 그런 질문들이 됐대요. Pull me back from 나를 어디서부터 건져낸 어디서부터요? From the brink 뭐 할 순간 찰나에서 of debilitating mom guilt. mom guilt 엄마로서 느끼는 죄의식을 없애는 것으로부터 정말 나를 구원해 준 lifeline question이 되었대요. 이거는 제가 썼던 방법이긴 한데 제가 이런 책들을 읽기 전에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항상 스스로를 몰아세우는 말을 많이 했었어요. 네가 하는 게 그렇지 다 뭐 그래 너는 그렇게 끈기가 없어서 뭘 해내겠니?" 그런 말들을 많이 하면서 막 스스로를 몰아쳤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걸 깨달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전 자식이 없으니까 동생 제가 너무 사랑하는 동생들이 2명 있는데 걔네들이 이런 상황에 있다고 했을 때 나도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할까? 절대 내가 나한테 스스로 하는 그 얘기를 그 친구들한테는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스스로를 사랑하라는 말을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해야 될지 잘 몰랐을 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 만약에 내가 내 딸이 있다면 그 딸이 내 지금 상황에 있다면 '내가 지금 나한테 하는 이런 가혹한 말들을 그 딸한테 했을까?' 그런 방법을 썼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의사인 동생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사실 그 상담할 때 정신과에서도 많이 쓰는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모르고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몰아세우는 그런 말들을 항상 하시고 계시다면 올해는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자꾸 마음이 '네가 하는 게 그렇지 뭐.' 하는 뭐 네게티브 토크가 고개를 들려고 하면 그때마다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내 친구 내 동생, 내 언니, 내 가족, 내 엄마한테도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그런 말을 내가 그 사람들한테 과연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 보시고 그 사람들한테 절대 하지 못할 말이면 나 스스로한테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자, 10번째 거짓말인데요. 10번째 거짓말은 I should be further along by now. 지금쯤이면 나는 어디에는 도달해 있었어야 하는데, 무엇은 했어야 되는데, 나이 30 이면 결혼은 했어야 되고, 나이 40 이면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나이 이만큼이면 뭐면 이거를 했었어야 하는데, '아 나는 그동안 뭘 하고 이 나이를 먹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제가 스스로한테 정말로 많이 했던 말이에요. 저는 한국에 그 아빠가 교통사고로 그 뺑소니 교통사고로 갑자기 크게 다치셔서 코마 상태에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한 10 년을 제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대학교 마치자마자 10 년을 한국에서 살고 다시 인제 미국으로 왔는데, 그래서 인제 법대를 30 살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로스쿨을. 그러다 보니깐 항상 남보다 늦었다는 것에 대한 압박감이 굉장히 컸어요. '나는 빨리 자리를 잡아야 하고 내가 늦은 것에 대한 그 연수를 따라잡아야 하고.'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컸는데, 그거는 내 스스로 나한테 하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105 페이지, 제가 이번 렉처를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여러분들한테 해 주고 싶었던 얘기인데요. Our own negative self-talk can be more damaged than the emotional abuse heaped on us by a hateful parent. It's also far from insidious because there is nobody there to stop it. 우리가 우리한테 스스로 하는 self negative talk, 그쵸? negative self talk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hateful parent, 정말로 화가 많이 나고 막 분노에 가득 차고 미움에 가득 찬 그런 부모가 우리한테 쏟아부은 emotional abuse, 감정적인 그 abuse보다도 우리가 우리한테 스스로 하는 그런 말들이 더 damaging이 된다는 얘기예요. It's far more insidious. 그리고 계속 지속돼요, 우리도 모르게. Because there is nobody there to stop it. 우리한테 "그만해." 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나 혼자 나에게 계속 할 수 있거든요. 둘이 얘기를 하다가 한 사람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하면 그 사람이 떠나면 그 얘기가 끝나 버리는데 떠날 수가 없어요, 내가 나한테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Everything happens exactly when it's supposed to. Exactly when it's supposed to. Be supposed to. 뭐뭐 해야 될 때. 그쵸?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될 때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Maybe the goal wasn't even meant to be yours. 어쩌면 그 목표가 당신 것이 될 게 아니었다는 거죠. meant to be 하면 원래부터 그렇게 뭐 운명적으로 정해졌다 이런 뉘앙스로 많이 쓰이잖아요. We are meant to be together. 우리가 만난 건 운명이었어요. 뭐 숙명이었어요. 이런 표현할 때 그렇게 많이 쓰이는데,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고 막 되게 열심히 그걸 향해서 뛰었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너무 좌절감이 들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들고 그런데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어쩌면 그 목표가 당신 게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니면 지금은 내가 그걸 원하는데 그 목표를 결국은 나는 달성을 할 건데 아직은 내가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Nothing is wasted.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죠. Nothing is wasted. 정말 큰 위로가 되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그 한국에 있는 거의 뭐 10 년이 조금 못 되게 있는 동안 학원에서 강사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 어렸을 때 조기 유학을 부모님이 보냈어요. 제가 14살 때 왔어요. 고등학교 1 학년 한국에서 3 개월 다니다가 다시 와서 인제 미국에선 9 학년부터 다녔는데,
그 10 년을 뭐 고등학교 다니고 미국에서 대학교 다니고 그리고 한국에 갔잖아요. 그러면 나름 되게 공부도 잘하고 주위에 기대도 많았고 그랬는데 어 주위에 부모님 친구들이 "아 그래서 딸 한국에서 뭐 해?" 그랬을 때 엄마가 "학원 강사라고." 말하는 게 너무 정말 싫었어요. 어 그랬는데 결국은요. Every single moment is preparing you for the next. 그런 순간순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순간을 겪고 있다면 그런 순간순간들이 여러분들의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Nothing is wasted. 아무것도 지금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내실을 다지는 중이에요. I knew I was letting my fear control me, that the worry about giving my heart away again, only to have it stomped on, kept me from taking a next step. 사람이 살면서 마음이 다칠 때가 우리가 많잖아요. 그럴 때 너무 마음을 많이 다치면 그 넥스트 스텝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또 노력을 했다가 나의 그런 노력이 또다시 짓밟혀질까 봐. 어떤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어떤 일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인제 여기에서 레이첼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어답트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처음에는 에티오피아에서 아이를 입양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죠. 그렇게 하고 인제 로컬리 또 한참 동안 알아봐서 거의 뭐 5 년간의 프로세스를 거쳐서 아이를 입양을 하게 됐어요. 갑자기 쌍둥이가 왔어요. 그래서 걔네 이름을 지어 주고 두 딸 인제 막 침대랑 다 해 가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biological father가 양육권을 포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다시 아이를 뺏겼죠, 며칠 만에.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또다시 입양을 생각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I knew I was letting my fear control me." 나의 두려움이 나를 컨트롤하게 내버려 두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That the worry about giving my heart away again. 걱정, 어떤 걱정이냐면 내 마음을 heart away again, 다시 주는 것에 대한 걱정. 근데 그 heart를 give away 하는 게 only to have it stomped on. stomp on 하면 짓밟다는 거죠. 그 위에 뭐 뛰어 올라서 밟다. 그래서 내가 다시 짓밟혀지기 위해서 내 하트를 다시 주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나를 컨트롤하게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것이 kept me from ing 하면 뭐죠? 무엇으로부터 나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스텝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들, 내가 과거에 이렇게 두 번 세 번 트라이를 했는데 다 안 됐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안 될 거야. 라고 하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Nothing is wasted and every single moment is preparing you for the next. 그다음 I thought I should have something and was so upset about not getting it. Only to discover in retrospect that it wasn't ever meant to be mine. I thought 생각을 했대요. I should have something. 뭔가를 내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대요. And was so upset. 너무 화가 났어요. About not getting it.
그것을 내가 가질 수 없게 돼서 only to discover 무엇을 발견하게 되고 나서 in retrospect 이거 지난번 시간에도 했었고 지지난번 시간에도 했었는데요. only to discover in retrospect 뒤돌아보고서야 깨달았다는 거죠. only to discover in retrospect 내가 뒤돌아보고야 깨달았대요. hindsight라는 표현 우리가 배웠었어요. that it wasn't ever meant to be mine. 그것은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지나보니 알 수가 있었다는 거죠. The belief that your life will unfold as it was meant to, even when it unfolds into something painful and difficult to navigate. 믿음이 중요한데 무슨 믿음이냐면 너의 삶이 펼쳐질 거래요. As it was meant to. 예정되었던 대로. 여기서는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좀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설계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너의 삶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삶이 언제 할 때조차도 even when 언제 할 때조차도 it unfolds into something painful and difficult to navigate.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쪽으로 삶이 unfold 펼쳐질 때라도.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엄청 몰아붙이고 살고 있는데 투두 리스트 맨날 쓰시잖아요. 거기에 accomplishment 리스트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three things that you accomplished in 2020. 여러분들이 2020년에 달성한 것 크게 세 가지를 좀 적어 보시고 2021년에 three things that you will accomplish in 2021. 또 역시 한번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Is your life in chaos? chaos는 뭐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무질서. 네. 그래서 삶이 여러분들 그렇게 흘러가고 있나요? 그렇게 무질서인 삶에 아침부터 일어나서 정말 목 잘린 치킨처럼 뭐를 했는지 모르게 하루가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케이오스를 딜하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못 본 척하는 게 있겠죠. We ignore it. 근데 그거의 문제점은 ultimately stress will catch up. 결국에는 스트레스가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아니면 케이오스를 막 싸워요. We battle it. 근데 문제는 we will always lose. 그 스트레스와 그 막 복잡한 상황에 항상 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들이 삶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we drown in it.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깊은 나락으로 빠져요. 그러면 it is suffocating. 아주 그냥 숨을 못 쉴 것 같죠. 그래서 이 작가 레이첼 홀리스가 제시하는 베스트 옵션은 뭐냐면 embrace the madness. 그런 미친 이 상황을 받아들여라. embrace라는 단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embrace the madness.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 미친 상황을 어떻게 그러면 그래 나도 그걸 좀 끼안고 가고 싶다. But how? The way you deal with your stress, though, is where your individuality comes through. 네가 어떤 사람인지 네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핸들링 하는데 통해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Start by giving yourself some grace. 약간 스스로한테 grace, 여기서는 여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유를 좀 주래요. 너그러운 마음을 좀 주래요. Take a breath. Find humor in the situation. 그 상황에서 그래도 뭔가 재밌는 거를 찾아내래요. 그래서 이 여자가 아팠잖아요. 워커홀릭이잖아요. 그래서 남편하고 여행을 갔는데 갑자기 벌티고 오고 막 눈이랑 이렇게 안면 근육이 좀 마비돼 가지고 그 상황에서 한쪽에 안대를 차고 사진을 찍고
막 했던 것에서 이 여자가 그 find humor 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삶이 고되고 힘든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 안에서 뭔가 재미를 찾아보려고 하고 크게 한번 숨을 쉬고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Choose the one that resonates with you. 너한테 네 가슴에 깊이 남는 그런 한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세 가지 거짓말 살펴봤어요. I am not a good mom. I should be further away by now. My life is chaos. 이렇게 세 가지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에게 영어 표현적인 부분이나 마음 치유적인 부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제가 브런치에도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 네이버에 뉴욕 박변이라는 이름으로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저한테 질문 있으시면 이쪽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